모스보호의 짧고 긴 신호, 점과 선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이루어지는 원격 수술, 그 로봇의 정밀한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그 초기 통신 기술에서부터 최첨단 의료 혁신에 이르기까지 기술이 우리 건강을 어떻게 바꿔왔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니, 방 하나를 가득 채웠던 그 옛날 계산기랑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생명을 구하는 이 미래 기술 사이에 도대체 무슨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까요? 그야말로 상상하기 힘든 진화의 과정,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 헬스케어가 처한 상황부터 한번 보죠.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인구는 점점 고령화되고 만성질환도 늘어나면서 의료 데이터의 양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이 도전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 우리가 흔히 ICT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ICT는 그냥 컴퓨터나 인터넷 이런 게 아니에요. 흩어져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서 의미 있는 정보로 엮어내는 하나의 디지털 신경계 같은 겁니다. 바로 이 신경계 덕분에 우리가 헬스케어라는 이 거대한 과제에 맞설 힘을 얻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한 도구들은 대체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그 역사를 아주 빠르게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모든 혁신이라는 게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기술, 그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데서부터 시작됐거든요. 통신의 역사를 보면요. 이건 더 빨리, 더 많이를 향한 끝없는 경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스보호가 전기신호로 한 글자씩 보내던 그 시절에서부터 알파넷이 정보를 커다란 덩어리로 주고받으면서 오늘날 인터넷의 청사진을 그리기까지 인류는 드디어 정보의 속도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신이 세상을 연결하는 동안 컴퓨팅은 그 안에서 폭발적인 지능을 만들어냈어요. 방 하나를 통째로 차지하던 거대한 진공관 컴퓨터가 이제는 우리 손톱만한 인공지능 칩으로 압축되기까지, 컴퓨터는 더 이상 상상 속의 기계가 아니라 거의 우리 몸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제가 이 표에서 가장 흥미롭게 본 부분이 뭔지 아세요? 바로 기술의 발전이 곧 우리가 풀고 싶었던 문제들의 역사와 똑같다는 점이에요. 처음엔 단순 계산에서 시작해서 예측과 의사결정으로, 그리고 이제는 인공지능과 로봇공학까지 왔잖아요. 기술은 항상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곳을 향해서 진화해 온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재 5G 시대가 열렸습니다. 5G는 단순히 영상이 빨리 로딩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죠. 이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라는 세 가지 힘은 4차 산업혁명의 엔진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엔진이 병원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게 될 열쇠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렇게 발전한 정보통신 기술이 과연 어떻게 병원 안으로 들어와서 의료 서비스를 변화시켰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이 병원에 도입된 건 꽤 점진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재무관리에 그쳤지만 1960년대에 중환자실이 생기면서 간호사분들이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다루는 핵심 슈퍼 유저가 되셨죠. 그러다 80년대에 PC가 등장하면서 간호정보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탄생했고요. 마침내 2000년대 모바일 혁명으로 진정한 의미의 환자 곁에서의 데이터 활용 시대가 열린 겁니다. 수십 년에 걸친 이 모든 발전이 사실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전자건강기록, EHR이죠. 이건 더 이상 병원 캐비넷에 먼지 쌓인 채 꽂혀있던 그런 종이 차트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평생 건강 역사를 고스란히 담은 살아있는 디지털 아카이브인 셈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디지털 헬스케어의 현주소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EMR이나 PACS 같은 핵심 시스템은 이미 10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원격 의료 도입률은 아직 좀 낮죠? 바로 이 차이가 한국 의료 기술이 앞으로 나아갈 다음 단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화가 가져온 변화는 단순히 편리해졌다는 것, 그 이상이었어요. 물론 의료진들이야 언제 어디서든 환자 정보에 접근하고 협업할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일방적인 지시에서 벗어나서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결정하는 파트너십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하지만 모든 기술이 그렇듯이
이런 변화에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니겠죠. 기술이라는 이 양날의 검이 가진 약속, 그리고 그 이면의 위험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보화가 주는 빛은 명확합니다. 효율성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죠. 하지만 그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입니다. 개인정보를 노리는 사이버 범죄의 위협, 기술에 대한 접근성에 따라서 새로운 불평등이 생기는 문제, 그리고 모든 게 멈춰버리는 시스템 마비의 공포까지. 우리는 이 그림자에도 맞설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짚어주는 것 같아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의 돌봄을 돕는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 이 윤리적인 고려가 항상 필요하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현재의 과제를 넘어서 이 강력한 기술들이 과연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미래를 향해서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96%.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2018년까지 인증된 EHR 시스템을 도입한 미국 병원의 비율입니다. 이건 단지 기술의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정책과 지원이 미래를 얼마나 빨리 현실로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이자 다음 시대를 위한 중요한 발판인 거죠.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의도는 바로 이런 모습일 겁니다. 환자는 더 이상 아플 때만 병원을 찾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 건강 데이터의 주인이자 관리의 파트너가 되는 거죠. AI가 의사의 눈이 되어서 진단을 돕고 5G는 수천 킬로미터 밖의 수술을 현실로 만들어줄 겁니다. 다시 말해 의료의 중심이 치료에서 결과로 완전히 이동하는 그야말로 거대한 전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의료기술의 정말 눈부신 발전 속에서 우리는 오늘 분석의 핵심이었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져봐야 합니다. 의료가 더 똑똑해지고 더 긴밀하게 연결될수록 우리는 과연 인간다움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기술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미래 의료기술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